네, 안녕하십니까. 위닝스탁입니다. 자, 다시 이제 월요일이 됐는데요. 아직 한국장이 지금 오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이 4.5%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 금지 때문에 어, 엄청 급등을 하고 있죠. 음. 제가 예전에 그 강의해 드릴 때 모든 종류의 하락은 상승한다. 모든 종류의 하락은 그 저가 매수의 기회일 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주식은 의외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코스피는 2.9% 급등, 예, 완전 급등하고 있죠. 호재가 겹쳤죠. 미국 나스닥이 급등을 했고 또 자, 공매도 금지라는 내년 상반기까지 제한적이지만 그래서 그냥 급등을 어,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자, 먼저 오늘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주말이니까 어, 나스닥 이야기, 장기 투자자 여러분들 나스닥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음, 나스닥이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월봉입니다. 예.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추가적인 이런 방향으로 좀 상당히 이제 심각할 정도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세적인 하락을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엄청난 경기 침체가 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이제 그 오류가 뭐냐면 이건 이제 저만의 차트 분석 방법인데요. 2000 그러니까 차트를 볼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장을 해서 이렇게 보죠, 보통. 예. 뭐 여기서 요것만 보고 이렇게 판단하지 않죠. 그러니까 차트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여기만 딱 보고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전의 흐름을 참고로 해서 그 흐름을 보고 그게 더 내려가겠다, 올라가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예, 이게 핵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차트가 보면은 과거 흐름을 계속 이어올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좀 특이한 케이스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제 어떤 때 보면은 과거 흐름대로 가지 않고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흐름을 만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 자체가 그러니까 주파수라고 하는데 뭐 고주파, 저주파라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우리 공학에 보면은 그래서 어 그 지진 같은 거 날 때도 보면은 이렇게 큰 주파수의 지진이 날 때가 있고 잔진동의 주파수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높이의 차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잔진동을 거치면서 올 때는 이제 그 흐름대로 갑니다. 그러다가 이게 진동수가 커진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그 어떤 섹터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경우에 이제 이전 주파수를 그러니까 이전 흐름을 그대로 놓고 어, 요 라인이 추세가 깨졌으니까 이 추세는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계산이 맞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추세를 보면은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봤을 땐 앞으로 미래의 추세는 이제 요쪽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연장을 해서 이 연장 라인이 그 이렇게 깨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하락 추세가 이렇게 길게 이제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잘 맞지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래는 이제 과거보다도 이렇게 진 폭이 이렇게 좀 큰, 예, 급등도 했다가 다시 또 급락도 했다가 뭐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폭이 큽니다. 근데 이렇게 폭이 클 때는 그 매매를 잘하는 세력들이, 이 사람들은 변동성을 먹고 살거든요. 공매도도 했다가 선물 투자도 했다가 상방 하방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 돈을 많이 벌게 되겠죠. 그리고 더 즐기게 되고, 그래서 한번 파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 온갖 매매 관계자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달라붙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2020년하고 2021년에 상승을 했다가 이제 하락 조정이 이만큼 나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안 나오고 이 상단부에서 한 이 정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했다. 예. 그러면 또 다른 양상이 좀 나타났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큼직하게, 큼직하게, 다시 큼직하게, 또 큼직하게 이렇게. 음. 그러니까 상승은 계속해서 하긴 하는데, 예, 이렇게 상승을 가는 이 사이클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에 또 큰 하락도 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흔들면서 가니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마음이 많이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거 이제 다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설령 이런 데 사서 물리더라도 나중에 이제 더 올라가서 수익이 나게 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이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좀 4차 산업혁명이 지금은 약간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4차 산업혁명은 그러니까 모든 혁명이라는 것은 이제 기반 산업을 토대로 그 위에서 찬란한 이제 찬란한 업적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은 사실 왜 이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제 5G가 나타나면서 이 5G 기반을 두고 그 위에서 여러 가지 기술 혁명이 일어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왔었던 건데 이 5G가 용두사미가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5G가 이제 광범위하게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고 있죠. 저도 5G 폰 쓰고 있긴 하지만 처음에 말했던 4G 대비 뭐 50배 빠른 거. 예. 그럼 이렇게 넓은 이렇게 빠른 완전히 큰 고속도로가 생긴다. 그러면 그 기반 위에서 막 온갖 기업들이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예, 뭐 우리 그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그 자율주행도 지금 테슬라가 카메라 위주로 막 소프트웨어를 열심히 개발을 해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런 방향으로 가느냐? 전 세계적으로 5G 네트워크망이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5G 네트워크망이 아주 완벽하게 깔려 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 자율주행 같은 것을 시키겠죠. 예. 그래서 도로에 막 자동차가 달리는데 이것을 모든 네트워크들이 정말 실시간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소통이 된다면, 저 앞차와 내 차의 네트워크가 막 이렇게 소통이 된다. 어, 그러면 서로 차들 간의 통신이 되면서 서로 부닥치지 않게, 막 그런 거. 그다음에 신호등과 차와, 그러니까 지금은 신호등에 이제 카메라로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구나. 그럼 가서 멈춰야겠다 이렇게 되지만, 이게 이제 5G가 되면은 신호등하고 내 차하고 바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여기서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차가 그 신호를 받아서 멈춘다 하고 멈추겠죠.
여기다 이제 파란불 바뀌면 파란불 바뀌었다라는 신호를 주겠죠, 데이터로.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카메라로, 우리 테슬라 자동차에 있는 카메라로 빨간불이구나 파란불이구나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그러니까 이 혁명이라는 것은 사실 예전에 이제 인터넷이 이제 90년대 후반 인터넷이 깔리면서, 예, 그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PC방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막 엄청난 호황을 이제 누리게 되고, 그래서 닷컴 버블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인터넷이라는 인터넷망이 이제 기반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번 4차 산업은 이제 이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이제 이 기반 5G 네트워크망이 막 신속하게 깔리던 2000년대 그때하고는 좀 다르게 지금 깔리지가 않고 있고, 어, 대신에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터진 거죠.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터졌고, 이게 왜 초유의 사태냐? 원래 돈의 흐름이라는 것은 어, 이 중앙은행에서 일반 은행을 통해서 개인들한테 이렇게 돈이 넘어가면서 대출을 하고, 그럼 이 일반 개인들이 다시 예금을 하면은 그걸 또 대출을 시키고 해서 돈이 무한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 리먼 사태 때는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많이 풀었던 거죠. 그렇게 풀었으니까 주가가 급등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많이 반등을 했지만. 근데 이번에는 이제 엄청난 돈을 이 중간 단계인 은행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개인들한테 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훨씬 더 큰 버블이 일어나게 되고, 일종의 버블이라기보다도 이제 돈의 유통되는 속도나 양이 엄청나게 이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이 됐고, 이것은 뭐 버블이 아닙니다. 예. 버블이라고 보면 버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돈을 풀어대는 버블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음, 이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건 이제 뭐 다른 이야기고, 자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기반 산업은 발생되지 않았는데 이제 AI라는 것을 찾게 됐어요. 예. 이게 이제 작년부터 좀 이야기가 나왔고, 뭐 오픈 AI가 그냥 시초가 되겠죠. 이 AI라는 고속도로가 생긴 거예요. 개념이 생긴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이 AI라는 개념을 집중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러한 기술 개발도 이제 4차 어떤 산업의 혁명 중에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AI라는 것이 사람들이 지금 과소평가하고 있는데, 이 미래 기술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요것을 기반으로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 반도체도 AI용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고, 뭐 무슨 뭐 핸드폰도 AI용 핸드폰을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예. 자동차도 뭐 AI용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아주 빅뱅 같은 그런 큰 뭐 폭발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소규모의 그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올해 이제 이 음, 상승도 만들어냈고요. 자, 어,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은 이제 빅테크들이 소멸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이대로 그냥 갔었다라면은 빅테크들이 소멸을 하러 갔겠죠. 음.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빅테크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가고 있고, 근데 이제 빅테크라는 것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발전이거든요.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발전을 이렇게 이루었을 때만 그 생명력이 존재할 수 있고, 더 이상의 기술 개발과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서서히 소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산업이 이제 발생이 돼서 또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근데 이런 기업들이 어, 나스닥에 상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다우 어디 뭐 다른 데 상장할 데가 없죠. 전 세계 기업들이 뭐 우리나라 쿠팡이라던가 이런 뭐 또 ARM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상장을 하는 토대를 이 나스닥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수 교체는 있을 수 있어도 이 나스닥이라는 지수 자체가 지속적인 하락으로 무너져 내려가기는 지금은 너무 빨라요. 예, 너무 일러요. 예. 현재는 여러 가지 이제 이 나스닥이라는 상승 엔진을 돌릴 만한 요소들이 아직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이 월봉 장기 차트로 봤을 때 이거를 고점으로 딱 놓고 저기를 못 뚫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은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뚫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서 뭐 조금 내리려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했다가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여기를 뚫을 거기 때문에 걱정하실 게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 20년, 30년 뒤 정도 됐을 때 그때 기업들이 생명력을 다해서 더 이상의 기술 개발을 못하고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그러면은 선수 교체가 될 가능성이 크고 선수 교체가 아니면 근데 사실 30년 후에 우리가 예, 뭐 사실 지금 20대들은 좀 뭐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데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30년 뒤 것까지 뭐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예. 자, 그래서 어, 기술 개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것이 영원하진 않아요. 다시 뭐 이제 돌아가자 기술 개발보다도 이제 뭐 아날로그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시대도 아마 또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100년 후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AI가 나타나고 있고 이게 다 영화에서 나오는 거고 미래가 똑같아요. 예, 결국에 우리가 로버트 시대에 살게 될 거고 우주 시대에 살게 될 거고 단지 이게 우리 죽기 전에 달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로버트와 이제 우주 시대를 가려면은 필수적으로 이 전자 두뇌라는 게 필요하죠. 전자 두뇌. 로버트 머리에 들어가는 전자 두뇌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슈퍼컴퓨터가 필요하죠. 예, 우주 항해를 하려면 온갖 변수와 뭐 그 항로 같은 것도 계산하려면은 엄청난 능력의 슈퍼컴퓨터가 필요하고 이 슈퍼컴퓨터 자체가 AI죠. 그래서 우주선에 온갖 뭐 그 센서들을 붙여가지고 온갖 이제 장애들을 막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분석하고 어디 뭐 문제 생겼다 하고 이제 알려주고 막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걸 돌리려면 AI가 필요하죠. 어, 이거 아마 미래에는 이럴 거예요. 이제 만약에 뭐 초등학생이 자기 성격 검사 같은 걸 해갖고 IQ 검사 같은 거 해서 AI에 집어넣으면은 AI가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근데 당신이 앞으로 뭐 서울대 의대를 가려면 지금 지금부터 어느 학원에 가고 뭘 공부하고 몇 년 후에는 뭘 공부하고 딱 이렇게 그냥 경로를 미리 인생의 경로를 AI가 미리 알려주는 뭐 그런 AI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AI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죠. 그 지금 우리는 거의 뭐 원시 시대에 살고 있는 수준밖에 안 되고 있고요. 우리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주말이 되면은 참뭐 심심하기도 하고, 아, 빨리 주식 거래할 수 있는 월요일이 됐으면 좋겠다. 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 이제 주식에 몰두하던 분들은 이제 이 취미 같은 게 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말 심심한데 뭐 하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AI가 필요한 거죠. 주말에 심심한데 뭐 할까 이렇게 물어보면 AI가 짝짝짝짝짝짝 신박한 아이디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거 그거 재밌겠는데? 예, 이렇게 알려주는 AI. 어
그리고 해외여행 같은 경우도 이제 내가 원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별로 의욕이 없는 분들은 못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지금 AI는 정말 이거는 초기 단계예요. 근데 이 AI라는 문이 열린 거죠. 사람들이 여길 본 거예요. 그래서 아 저걸 이용해서 로봇도 만들면 되겠고 자동차도 만들면 되겠고 막 여러 가지 막 뭐 만들면 되겠다. 어 근데 사실 이 AI라는 것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 속에 있는 빅데이터. 그동안 데이터가 많이 쌓였고 그래서 이 빅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AI가 탄생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미래에 네트워크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실 이제 5G 혁명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이게 빨리 일어나야 되고 이게 이제 일어나게 되면은 아주 이제 고속 그 무선 인터넷망이죠. 지금 인터넷망은 너무 느리고 이 고속 인터넷망이 무선 인터넷이죠. 우리 휴대폰 이 5G 인터넷이 전 세계에 이제 상용화가 되면 어, 아주 촘촘하게 잘 깔리게 되면 지금 5G는 너무 느려요. 정말 한 100배 속도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 또 미래의 주식시장 또 이 기업들의 빅뱅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 기간 동안에 AI 이런 빅뱅도 일어나고 5G 빅뱅도 일어나게 되고 또 미래에 또 그 어떤 의료 시스템에 대한 뭐 약 같은 거 있죠. 그냥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빅뱅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어 이제 그동안 축적되어 온 연구 개발과 인력과 그런 것들이 차차 성과를 나타내는 기간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죠. 예. 자, 근데 그것이 과거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일어나게 된다. 음. 그럼 그런 기간 동안에 나스닥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 20년간 장기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 20년간 장기 하락을 갈래야 갈 수가 없다. 음. 그러니까 나스닥이 지금부터 한 5년, 3년, 3년만 돼요. 3년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떨어진다. 예. 그럼 지금 팔아야겠죠. 그리고 다시 저가 매수를 들어가야겠죠. 예. 근데 이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연말 또 내년을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니까 지금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 항상 그래요.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서 추세를 만들다가 이 추세를 깨고 이렇게 해서 삼각 수렴형을 주로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해서 깨고 이런 형태로 내려가는 주가는 많지가 않아요. 이건 그냥 저가 매수 기회일 뿐입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그러고 있죠. 근데 보통 이렇게 깨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요번에 테슬라도 주가도 보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방향을 이렇게 잡습니다. 자, 근데 요번에 이제 테슬라 이제 보셨다시피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날 현상은 수렴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래로 깨지느냐 위로 깨지느냐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그 뒤에서 이런 수렴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돌파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수렴 현상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미끄러진 거예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미끄러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이런 주가가 예상이 되고요, 오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 해당되냐면 요 부분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밀려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차례차례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지지를 받고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어,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네, 오늘 핵심 정리 하나는 뭐냐면, 주가를 연장해서 계속 볼 때가 있고, 그렇지 않고, 가다가 어떤 변동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거기서부터 새로 계산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쭉 이어서 보는 그 차트 분석을 하다가, 오류를 범하지 마시라. 음, 오류 조심하시라. 그래서 무조건 길게 올라갔다고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기간 중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마시라. 음,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막 급등 급락은 있어도 4차 산업 이 혁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자, 오늘 우리나라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이 하락을 견디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